안녕하세요. 닉스 엔지니어링 구독자 여러분. 프레샵 SL 디자인 챕터 3 시작하겠습니다. 아스메 섹션 8 디비전 1입니다. 본 코드는 압력 용기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스메 섹션 8 디비전 1의 목차입니다. 크게 7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챕터에서는 코드를 소개하는 U1, 2, 3, 4, 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에 대한 범위, 그리고 일반사항, 스탠다드, 단위, 공차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설계 업무 시에 꼭 알아야 될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서브섹션 A, B, C가 우리 설계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챕터인데요. 서브섹션 A는 제너럴 약자를 써서 일반사항 W, B, F, 제작에 따른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웰딩, 브레이징, 포징의 약자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브섹션 C는 재질에 따른 요건으로 카본 스틸, 난 페라스, 하이 알로이 이렇게 재질별로 봐야 되는 챕터가 달라진다. 제작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압력 용기는 웰딩이 가장 일반적이죠. 포징과 브레이징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자, 일반사항, 웰딩, 그리고 재질 이렇게 세 가지 챕터가 꼭 보셔야 되는 챕터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재질이 서스일 경우에는 이 챕터를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UHA는 하이 알로이니까 서스, 그리고 웰딩, 그리고 제너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드릴게요. U 계속 U자 심볼이 반복되고 있죠. 제너럴, 웰딩, 브레이징, 포징, CS는 카본 스틸, NF는 난 페라스, 하이 알로이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U의 심볼은 어떤 심볼인지 댓글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챕터가 두 가지 더 있는데요. 맨다토리 어펜딕스, 난 맨다토리 어펜딕스라고 되어 있고 필수 부록, 참고 부록이라고 되어 있고 필수는 1, 2, 3, 4 아라베스자로 나가고 있고 참고 부록은 A, B, C, D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UG27 원통형 실린더의 셀 두께를 구하는 공식이고 내압 조건일 때 필요한 공식입니다. 자, 심볼을 보시면은 EPRS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E는 용접 이음 효율, P는 인터널 디자인 프레셔, R은 반지름, S는 맥시멈 얼라우블 스트레스, 그리고 두께는 미니멈 리퀘어드 시크니스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아이를 우리는 통상 디자인 시크니스 또는 리퀘어드 시크니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공식을 한번 보니까 T는 PR 나누기 SE-0.6P라고 되어 있고 PR, SE, 이 값, S 값을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고객이 또는 베이직 엔지니어가 대부분 주는 값들이고 S 값은 맥시멈 얼라우블 스트레스로 아스메 섹션 2 파트 D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있는 2장에서 맥시멈 얼라우블 스트레스를 찾을 수가 있었고 맥시멈 얼라우블 스트레스는 설계 온도에 따라서 점점점 낮아진다는 것을 볼 수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공식 하나 정도만 외우시면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P는 압력, R은 반지름. 두께라는 놈은 압력과 반지름에 비례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압력이 커지고 반지름이 커진다면 두께는 커진다는 얘기고 S값, E값은 맥시멈 얼라우블 스트레스, E값은 조인트 이피션시인데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분모 값이 커지면 T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두께가 얇아진다. 분모가 작아지면 두께는 커진다. 이렇게 개념을 꼭 하나 심어 놓으시고 이 공식 하나만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공식들도 많이 나오는데 다른 공식들도 분자, 분모의 압력 사이즈, 스트레스 값의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별 하나만 쳐볼게요. 자, UG32입니다. 엘립소디얼 헤드라고 하고 우리는 통상 이 아이를 2대1 헤드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을 보니까 PDESE 압력 사이즈의 두께는 비례하고 스트레스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식이 왜 달라졌을까요? 조금 전에 보셨던 공식하고 PRSE-0.6P, PDESE-0.2P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달라졌죠. 압력을 받는 단면의 형상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프로그램으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250도일 때 UG32C1, UG32C1의 엘리베이터 공식을 가져왔고 압력 사이즈가 입력이 되어서 두께를 찾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UG45입니다. UG45는 노즐 넥 두께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고
TA 값, TB1, TB, TBAB 값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실제 설계된 리콰이드 설계값은 7.54가 되는 거고, 우리가 선정한 노즐은 10.97이라는 공칭 두께를 찾았고, 그 두께에 0.875를 곱한 9.6mm가 최종 사용된 두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두께와 설계 두께를 비교해서 충분한 설계가 되었다, 안전한 설계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0.87은 왜 곱해준 거죠? 자, 파이프는 소재를 만들 때부터 밀 언더 토러런스가 12.5%만큼 있다는 거죠. 네, 그걸 고려해 준 거예요. 아스메 코드는 두께가 얇아진 상태에서 압력을 견딜 수 있게끔 안전한 설계를 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G99입니다. UG99는 수압시험 압력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한번 읽어보시면 every point에서 at rest equal 1.3 times the maximum allowed working pressure. 위첨자 35. 엔드노트를 보란 얘기죠. 엔드노트를 봤더니 이런 말이 써있다라는 거예요. The maximum allowed working pressure는 may be assumed. 가정할 수가 있답니다. 뭘로? 디자인 프레셔랑 똑같이 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언제? MAWP를 결정하지 않았을 때, 만들지 않았을 때, 계산하지 않았을 때는 디자인 프레셔랑 똑같이 assume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엔드노트도 이렇게 본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multiply by the lowest stress ratio, LSR 값을 곱해주라는 거죠. LSR 값을 곱해주는데, 여기 보시니까 스트레스 레이시오, LSR 값인데, 이렇게 보는 거죠. 각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각각의 스트레스 레이시오를 찾았고, 그 값들 중에 가장 낮은 값이 로이스트 스트레스 레이시오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스트레스 레이시오는 여기 또 써있네요. 더 스트레스 레이시오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LSR 값을 찾는데 여기에 또 이런 말이 되어 있죠. 볼팅은 shall not be included, determine of the LSR. 볼트 재질에 대한 LSR 값은 고려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요만큼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독을 해 보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물론 이 엔드노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UG 99를 봤는데 UG 100번은 하이드로가 아니라 노매틱 테스트라고 해서 기압 시험이 또 나오게 되죠. UG 100번도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UW 12번입니다. 조인트 이피션시라고 되어 있고, RT를 풀로 찍을 때, 스팟으로 찍을 때 값들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입 1이고, 타입 1은 RT를 풀로 찍을 때 1.0, 스팟으로 찍을 때 0.85, 안 찍을 때는 0.7로 적용해 준다는 거죠. 무엇을? 조인트 이피션시를. 조금 전에 UG27에서 SE, 이 값을 보셨을 거예요. 그 이 값을 여기서 적용해 준다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고, 타입 2는 싱글 웰드 위드 백킹 스트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드 백킹 스트립, 위드 용접할 부분에 뒷면에 플레이트를 댄 거를 백킹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이걸 대주면은 용접이 좀 더 수월해지고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페널티를 줘서 RT를 풀로 찍었지만 0.9로, 0.8로, 0.65로 해주라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타입 1과 타입 2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UCS 66 임팩트 테스트 면제 커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는 이렇습니다. 세로변은 미니멈 디자인 메탈 템퍼레이처고, 가로변은 거버닝 시퀀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커브가 A 커브, B 커브, C 커브, D 커브가 있는데, UCS 재질들은 전부 다 A, B, C, D 커브 4개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고객이 준 미니멈 디자인 메탈 템퍼레이처를 우리 컴프레서에서는 미니멈 디자인 메탈 템퍼레이처에 디자인을 붙여서 디자인 MDMT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10도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SA5670 재질은 피겨 UCS 66에서 커브 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커브 P고 실제 설계를 했더니 사용 두께가 40T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40T가 커브 P하고 만난 점을 가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40mm 두께가
커브 P하고 만난 점을 가로로 가서 투영을 시켜봤더니 약 11도나 11도의 MDMT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고, 코드에는 그렇게 안 써 있지만 표에서 찾은 피겨 UCS 66에서 찾은 MDMT는 11도에서 12도다라고 찾을 수가 있고, 이거를 컴프레서에서는 레이티드 MDMT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고객이 준 MDMT하고 표에서 찾은 MDMT를 약간의 구분을 준 거죠. 고객이 준 MDMT는 디자인 MDMT, 그리고 표에서 찾은 MDMT는 레이티드 MDMT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은 40T는 51670은 B커브고 찾은 온도가 11도에서 12도고 고객이 견디라는 마이너스 10도를 못 견디기 때문에 UG 84에 따른 임팩트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설계를 끝낼 수가 있다는 거고, 도면이나 성적서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SA5670 S5라고 되어 있어요. 아스메 섹션 2 파트 A에서 서플리먼터리 리ኳ이먼트에서 S5 샤르피 V노치 임팩트 테스트를 추가로 해라. 몇 도에서? 마이너스 10도에서 이렇게 하고 설계를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동일한 조건인데 디자인 MDMT는 마이너스 10도고 51670 재질에 노멀라이징이라는 열처리를 해줬을 때 이제는 커브 A, B 커브였던 아이가 이제 D 커브로 바뀐다는 거예요. B 커브가 D 커브로 바뀌었고, 동일하게 40T가 D 커브하고 만난 점을 가서 읽었더니 마이너스 25도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거고, 고객이 견디라는 마이너스 10도보다 더 추운 온도인 마이너스 25도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 테스트가 요구되지 않는다. 근거는 아스메 섹션 8 디비전 1 UCS 66 커브에 따라서라고 계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자, 1번 케이스는 임팩트 테스트를 한 케이스고 2번 케이스는 노멀라이징만 해서 임팩트 테스트를 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고 임팩트 테스트를 한 케이스, 노멀라이징만 한 케이스, 약간 비용이나 시간이나 또 우리 회사에서 일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를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볼트 너트 재질도 임팩트 평가를 다 하라는 얘기고요. 많이 쓰는 193B7 볼트는 마이너스 48도씨까지 임팩트 테스트가 면제되는 온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48도씨까지는 임팩트 테스트가 면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194-2H 너트 재질이죠. 마이너스 48도씨까지 임팩트 테스트가 면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커브 A, B, C, D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SA51670은 P 커브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근거를 찾았네요. SA516 그레이드 65나 70이 if that normalized 했을 때, 70에 노멀라이징이 안 됐을 때는 B 커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51670에 노멀라이징을 했다. 516 스펙 안에는 5560, 6570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스펙을 쓰는 아이 4개 모두 다 노멀라이징을 했다면은, 만약 노멀라이징을 했다면은, 또는 퀸치드나 템퍼드라는 열 처리를 동시에 했거나 아니면 노멀라이징이라는 열 처리를 했을 때는 뭔 커브가 된다? D 커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UCS 66 임팩트 테스트 평가하는 커브고, 커브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A 커브, B 커브, C 커브, D 커브에 대한 재질들을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설계된 두께를, 주두께를 찾아서 해당 커브하고 만난 점을 읽어서 그 온도가 MDMT인데 그 온도를 레이티드 MDMT라고 하고 디자인 MDMT와 비교를 해서 디자인 MDMT보다 더 추운 온도까지 견디는 상황으로 결과가 나왔다면은 이 아이는 임팩트 테스트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챕터에서는 임팩트 테스트 평가하는 커브를 배우셨고, 재질을 한두 개만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되는 볼트 재질, 너트 재질을 가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A 커브, B 커브를 다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가서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커브 A all carbon and all low alloy steel plate structure shape and par not listed curve BCD below curve BCD에 리스트되지 않은 모든 카본이나 알로이 스틸의 all plate, all structure shape, all bar는 커브 A에 해당된다, 이렇게 읽었네요. 자, 커브 P에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all pipe, all fitting, all forging, all tubing 이렇게 읽는 거죠. all pipe, fitting, forging, and tubing. 모든 파이프, 피팅, 포징, 튜브들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B 커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로우에 있는 커브 CET에 리스트되지 않은 모든 파이프, 피팅, 포징, 튜브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커브 B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어가 어렵지만 천천히 지격해 가시면서 읽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충분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멋지고 세계 어디에서도 당당한 엔지니어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